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3월 아니면 4월을 생두 보릿고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먹을 만한 생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생두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가 1년 1수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에는 장사가 없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한 달, 뭐 길게는 한 2달 정도 있으면은 아마 굉장히 맛있는 뉴크라 커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다양한 커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우리가 브루잉 커피를 집에서 잘 내리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내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는 바로 요 하리오 V60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상이 하리오 V60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봐봤는데 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것저것 커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하리오를 갖고 커피를 내리는 방식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림은 뭐 몇 미리, 1차는 뭐 몇 미리, 총 추출 시간은 얼마, 뭐 이렇게 그런 레시피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새로운 커피를 만나면은 커핑해 보고 원두 스타일 따져보고 그걸 갖고 추출 레시피 만들어서 그때서야 내려서 마시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매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따르는 레시피가 있고요. 일단 그 레시피대로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수정할 게 있다면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레시피는 중배전 이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약배전 커피 정도에 알맞은 레시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커피를 쓸 거고 얼마만큼의 물을 부어줄 거냐, 우리가 흔히 추출 비율이라고 하죠. 그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16, 1대 17 비교적 조금 연하게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국룰이라고 얘기하죠. 1대 15, 저도 그 비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게이샤 같은 커피,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맛들이 되게 섬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커피를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 1대 15 비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원두는 18g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경험적인 이야기인데, 같은 추출 비율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원두량 자체가 늘어나면은 조금 결과물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뭐랄까, 이 드리퍼 자체가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보통 이제 1인분 내리실 때 20g 사용하는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g 이상을 사용을 할 거라면은 차라리 드리퍼 자체를 조금 더 큰 거를 사용하고 차라리 원두를 더 넣고 왕창 내려서 마셨으면 마셨지, 저 혼자만을 위한 커피를 내리는데 20g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원두량을 많이 썼을 때 가끔씩 과소 추출도 되고 가끔씩은 좀 과다 추출되는 느낌도 있어갖고 좀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쇄도는 기본적으로 설탕이랑 비슷한 굵기를 찾아서 시도를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총 추출 시간이 2분 30초 전후 정도에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저는 좀 많이 가늘게 쓰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게 같은 커피, 같은 분쇄도를 갖고 커피를 내려도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총 추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설탕보다 살짝 더 굵게 해서 내리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만단테로 예전에는 한 21크릭을 선호했다면은 요즘은 한 23? 아니면 24?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얼마 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
불림은 일단은 결과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불림 자체를 길게 했다라는 건요, 추출이 막 처음 시작이 될 때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좀 더 빠르게 이제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같은 추출 비율로 추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불림이 길면 그만큼 성분이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뽑아낸 성분들이 결과물에 긍정적이라면은 당연히 길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정적이라면은 줄이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불림 시간 자체는 한 30초, 뭐 길어야 한 40초, 요 정도 선에서만 불림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맛있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갖고 불림 시간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하게 볶은 다크로스팅을 갖고 브루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 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임팩트가 너무 강렬한 그런 커피가 아닌 굉장히 편안한 커피를 만들어서 먹고 싶어 라고 할 때에는 저는 불림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1차, 2차, 3차도 없이 그냥 물을 스트레이트로 부어서 내려서 마시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스 커피를 내릴 때 그냥 브루잉해서 아이스 커피를 만들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날 때는 오히려 불림 자체를 길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하면은 뜨거울 때 먹으면은 조금 잔미가 있고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아이스로 만들면 맛 자체가 좀 더 풍부하고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림 물량은 일단은 2배속, 아까 제가 18g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35g에서 40g 사이에 불린 물을 부어주게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두 자체가 물에 충분히 적셔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2배수 밑이어도 상관없고 2배수 이상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스월링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을 부어주고 스월링을 했을 때 커피 자체가 굉장히 유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면은 충분히 잘 먹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좀 뭉쳐진 상태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스월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전자로 위에다가 가볍게 한 번 더 물을 부어주는 편입니다. 추출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차까지 나누어서 부어줍니다. 모든 커피를 다 그렇게 내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추럴 커피 같은 거, 그 커피를 즐기는 주된 목적이 어떤 향미,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불림 끝나고 아예 1, 2, 3차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물을 부어서 추출을 맞춰서 마시는 경향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쉽게 떫어지는 커피 또한 불림 끝나고 나누어 붓지 않고 한 번에 부어서 추출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물을 부어줍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는 정말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커피 회사가 됐죠. 모모스 커피에서 브루잉 레시피를 설계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2명의 챔피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가는 내용이죠.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진짜 꼭 보십시오. 10번 보세요, 10번.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차 푸어 때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실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추출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방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내린 커피는 그런 캐릭터들이 잘 없지? 내가 캐릭터를 잘 못 뽑아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푸어를 몇 미리를 붓고 2차 푸어를 몇 미리를 부었고 사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 갖고는 다 방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 말고 그 후에 나오는 성분들, 커피의 단맛이라던가 바디감, 질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들, 혹은 뭐 쓴맛이라던가 잔미,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 캐릭터를 잘 받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1차 푸어는 부어주는 물량이 적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은 1차 푸어에서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다 녹여내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3차에서
커피가 갖고 있는 단맛이나 바디 질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충분히 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물은 그래도 충분히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저울이 한 120ml 정도 가르칠 때까지 이제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80ml 정도 부어주는데 원하시면 더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부어주실 때는 커피 베드를 좀 전체적으로 다 부어주는 편이에요. 너무 가운데 위주로 붓지는 않는 편입니다. 우리가 불림 자체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커피 가루는 들어만 와라, 나랑 만나면은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네, 이런 굉장히 좋은 녀석들도 있지만 난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라는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편류 현상 없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부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차 푸어가 끝나면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 수위 자체를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2차 푸어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는 단맛, 바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물에 잘 안 녹다 보니까 커피가루하고 물이 그냥 단순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잘 추출이 안 됩니다. 살짝 교반이 좀 있어야 되고요. 뭐랄까, 물하고 커피의 어떤 마찰, 스쳐 지나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차 푸어 때 100ml의 물을 부어줄 거다. 근데 100ml를 굉장히 빠르게 부어주고 그냥 내비두면은 아무래도 커피가루가 밑에 빠르게 가라앉겠죠. 가라앉고 나면은 그러한 어떤 스쳐 지나감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디감이나 단맛들이 잘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출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살짝 난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전자를 돌려가면서 물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1차 푸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라고 했던 그 수위가 되면은 물줄기를 조금 가늘게 바꾸고 그 수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추출 효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주구장창 외쳤던 바로 그 내용. 커피 성분을 충분히 머금은 놈들은 빨리빨리 나가주고 새로운 물들이 커피랑 만나야 추출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 똑같습니다. 추출 흐름 자체가 원활해야 고효율의 커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커피하고 물하고 접촉 시간만 늘어나면은 더 많은 커피 성분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독자는 지금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꼭 물을 가운데 센터에다가만 부어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주전자를 돌려가면서 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전자를 돌리다 보면은 내가 물을 부어주는 유량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가운데에 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어떤 식으로 부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총 부어주는 물의 양은 약 100ml 정도를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 대략적으로 한 220에서 한 230 정도 사이를 가리키면은 멈춰줍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부은 게 한 번에 쭉 부어준 것보다 오히려 더 추출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자, 3차 푸어는 일단 1차하고 2차에서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맛들은 이미 다 뽑아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농도를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1, 2차만 하고 추출을 끝내고 거기다가 물 타서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3차 추출에도 커피 성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맛들이 비록 뭐 쓴맛이라던가 잔미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 맛들만 따로 꺼집어내서 먹으면은 즐겁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한 맛들이 다 사라지면은 커피 자체가 굉장히 좀 밋밋하고 심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맛들도 뒷받침이 조금 돼야 결과물 자체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커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270ml가 될 때까지 쭉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출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가끔씩 원두 특성에 따라서 3차에서 굉장히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드리퍼를 드러내서 추출을 종료하고 마셔보고 내가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살짝 가수해서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총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분쇄도 얘기를 하면서 2분 30초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2분 초반, 뭐 2분 후반 그냥 이 안에만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능적으로 마셔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보는 거지 뭐 2분 10초가 나왔다, 뭐 2분 55초가 나왔다 이렇다고 해갖고 아 이건 수정 봐야 돼 이렇게 판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레시피를 수정할 때는 뭐 그렇게 딱 정해진 순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추출 시간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마셔보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은 굵게, 그다음에 조금 연하다 싶으면은 네, 좀 더 가늘게. 그리고 아, 마셔보니까 이 커피를 즐기는 포인트는 조금 섬세함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저는 물량은 그냥 고정시키고 원두량을 조금 줄이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약간 임팩트 있는 맛, 이 캐릭터들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물량은 고정시키고 네, 원두량만 살짝 더 늘리는 네,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평소에는 이 하리오 갖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몇 미리 몇 미리 이런 레시피를 올려드린 적은 없었는데 네, 저도 그냥 한번 해봤고요. 아마 조만간 정말 다양한 커피들이 네,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네, 맛있는 커피 다채롭게 정말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